영국이 신용카드로 암호화폐 사는 걸 금지한다. 최근에 이런 헤드라인 보시고 가슴 철렁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게 정말 법으로 전봉지 된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건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자극적인 헤드라인 한 줄에 담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중요한 변화가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영국 금융감독청 FCA의 공식 문서들을 보면 이들의 진짜 속내는 단순히 뭔가를 금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금지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영국의 진짜 큰 그림을 좀 보려고 해요. 암호화폐를 어떻게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이 거대한 움직임의 실체가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것부터 바로 확인하고 가죠. 그래서 영국 정부가 법으로 신용카드 암호화폐 구매를 전면 금지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리면 아니요, 입니다. 아니군요. 네. FCA는 공식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건 금지가 아니라 규제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절대 못해.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정한 규칙 안에서 해. 이런 느낌이군요. 헤드라인만 보면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정확해요. FCA가 보내는 신호는 관리 감독 강화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의 핵심 타겟은 아주 명확한데요. 바로 빚을 내서 변동성이 극도로 큰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B2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B2를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FCA가 정말로 목표하는 건 뭔가요? B2를 막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상품처럼 다루겠다. 기존 금융상품처럼. 네, 이 선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이상 암호화폐가 뭐랄까 와일드 웨스트처럼 규제의 예외 영역에 머무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기존 금융상품처럼 다룬다는 게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주식이나 펀드처럼 취급하겠다는 건가요? 네,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FCA가 이번에 도입하려는 규칙들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소비자 보호 의무라고 해서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하게 판매하라는 의무가 생겨요. 당연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았죠. 잠시만요. 그럼 거래소에서 이 코인 100배 갑니다. 같은 식의 마케팅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영업 행위 기준에 따라서 마케팅 방식이나 정보 제공 방식도 아주 깐깐하게 규제 대상이 돼요. 심지어 고객과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공식 절차, 그러니까 분쟁 보상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의무화됩니다.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이건 단순히 규칙 몇 개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네요. 사실상 암호화폐 기업들한테 너희도 이제부터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행동해 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경영진의 책임을 직접 묻는 경영진 책임 체계까지 거론돼요. 경영진 책임책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만약 거래소의 리스크 관리 부실로 큰 사고가 터지면 이제 그 회사 CEO가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이전에는 회사가 파산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경영진 개인의 책임까지 묻는다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오싹하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커스터디 규칙까지 포함하면 이건 암호화폐 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암호화폐니까 예외라는 말은 영국에서만큼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규제를 중에서 유독 신용카드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문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유가 뭘까요? 빚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이죠. FCA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접근성 때문이에요. 접근성이요? 네, 신용카드는 일반인이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별다른 고민 없이 빚을 낼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2022년 FCA 조사를 보면 아주 우려스러운 데이터가 나와요. 영국 암호화폐 투자자의 14%가 빚을 내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14%면 7명 중 1명 꼴인데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네요.
혹시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수치가 전년 대비 6%나 증가한 거예요. 아,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긴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워낙 살벌하니까요. 몇 시간 만에 반토막 나는 일도 흔하잖아요. 맞아요. 가격이 급락했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자기 돈으로 투자한 사람도 힘든데 신용카드 빚으로 투자한 사람은 순식간에 파산에 이를 수 있어요.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고요. FCA는 바로 이 고리를 끊으려는 겁니다. 변동성이 가장 큰 자산을 가장 쉬운 빚으로 사는 위험한 구조를 막겠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차피 지금도 영국은행 신용카드로는 암호화폐 못 사는 거 아니었나?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사실 법적 규제가 마련되기도 전에 시장이 먼저 움직였어요. 이미 바클레이즈, 네트웨스트, 산탄데르 같은 영국의 주요 은행들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 향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막아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체감상 이미 금지된 것처럼 느껴졌던 거군요. 그게 법 때문이 아니라 은행들의 자체 정책 때문이었는데도요? 맞습니다. 규제보다 시장이 먼저 반응한 셈이죠. 은행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선제적으로 움직였어요. 첫째는 사기 거래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째는 고객이 감당 못할 빚을 짓는 걸 막아서 은행 자체의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군요. 그럼 이번 FCA의 논의는 완전히 새로운 금지 조치가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공식화하는, 그러니까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은행들은 칭찬해주고 아직 미흡한 곳들은 이 기준에 맞추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암암리에 하던 걸 이제 대놓고 규칙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일정에서 우리가 달력에 동그라미 쳐놔야 할 중요한 날짜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2026년 9월. 이 날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FCA가 이날 암호화폐 규제 게이트웨이를 공식적으로 연다고 발표했거든요. 게이트웨이라. 관문이라는 뜻인데 뭔가 모든 것이 통과해야 하는 문 같은 건가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이 게이트웨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나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주말 장터 같았다면 네. 2026년 9월부터는 까다로운 위생검사와 품질 기준을 통과해야 입점할 수 있는 대형 백화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와, 그 비유 정말 확실하게 와닿는데요. 그럼 그 백화점 입점 심사를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쫓겨나는 거죠. 2026년 9월 이후로는 FCA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암호화폐 서비스는 영국 내에서 아예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신고나 등록 수준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이건 기존 금융회사들이 받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영국 시장에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회색지대에서 어떻게든 운영되던 수많은 서비스들이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겠네요. 맞습니다. 사실상 무허가 서비스는 퇴출되고 모든 것이 규제라는 틀 안으로 들어오는 회색지대의 공식적인 종료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좋든 싫든 이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서 FCA의 감독 아래로 들어와야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영국은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구는 걸 보면 그냥 싹을 잘라버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오히려 더 키우고 싶은 건지 헷갈려요.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린다고 들었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영국 정치권 내에서도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려요. 일부 의원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는 사실상 도박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요. 소비자 피해가 너무 크니까 아예 강력하게 싹을 잘라야 한다는 거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겠죠? 물론이죠. 재무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과도한 규제는 영국의 금융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어요. 이들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여당과 야당의 구도가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복잡한 문제예요. 위험한 도박인이 막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 기술인이 키우되 통제할 것인가의 갈림길이네요. 현재 FCA와 정부의 방향은 어느 쪽에 더 가까워 보이나요? 현재까지의 선택은 명백히 후자에 가깝습니다.
만약 정말 이 산업을 억제하려 했다면 전면 금지 같은 훨씬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하지만 지금의 움직임은 암호화폐를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라는 이름으로 재정의하고 제도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예측 가능하게 키우겠다는 전략적인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암호화폐 시장에 보내는 진짜 메시지가 단순히 신용카드로 비투하지 마가 아니었던 거군요. 훨씬 더 큰 이야기죠. 이 규제는 두 개의 다른 집단에게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에게는 이제 묻지 마시게 비투는 끝났다, 위험을 인지하고 투자하라 하는 명확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고요. 거래소나 핀테크 기업에게는 기존 금융권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준비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퇴출이다 라는 최후 통첩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결제가 사실상 표준에서 제외되면 앞으로 결제 구조는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아마도 직불카드나 은행계좌 이체처럼 투자자가 실제로 보유한 자금 내에서 투자하는 방식이 표준이 될 거예요. 이건 시장의 과열을 막고 투자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신중하게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겠죠. FCA가 그리는 큰 그림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입니다. 결국 영국 크립토 신용카드 금지라는 자극적인 뉴스는 사실 영국 암호화폐를 본격적인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 시작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아주 작은 일부였네요. 맞습니다. 헤드라인에 가려진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영국은 암호화폐를 외면하거나 없애는 대신 자신들이 만든 규칙이 적용되는 운동장으로 선수들을 전부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요. 영국은 지금 뭘 하려는 걸까요? 영국의 전략은 보호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영리한 선택이에요. 투자자를 보호하는 아주 엄격하고 높은 울타리를 만들되 그 울타리 안에서는 산업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이 엄격한 규제라는 관문이 과연 암호화폐 고유의 혁신을 저해하는 적이 될까요? 아니면 이 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성장의 과정이 될까요? 그 답은 2026년 9월 이후 새로운 규칙 아래 완전히 재편될 영국 시장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